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5월 2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아빠 출산 휴가 10일에서 20일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추진입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가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남편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단계적으로 오르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려야 저출산의 답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일가정 양립 지원책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성이란 취업, 교육, 생계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자산 확대와 이를 통한 계층 이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현행 근무일 기준 10일인 남편의 출산 휴가 기간을 한 달 수준인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육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기업의 경력 단절 인력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한 여성이 기존에 다니던 기업이나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때만 해당 기업의 세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되고 경력 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LG화학, 알코라F 그룹과 손잡고 수처리 사업 확장입니다. LG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 알코라F 그룹과 손잡고 사우디 현지 수처리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11 알코라F 그룹과 아로멤브레인 제조시설 현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코라F 그룹은 사우디의 수처리 정유 에너지 선박 방산 등 분야 대표 기업 집단입니다. 상하수도 개발과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는 알코라F 워터는 사우디 최대이자 세계 14위의 민영 수처리 기업입니다. LG화학과 알코라F 그룹은 2026년부터 아로멤브레인 제조시설을 현지화할 계획입니다. 현지 생산시설에는 향후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 3억 2천만 리알 약 1,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함께 양사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판매 마케팅 활동과 신규 사업 기회 모색 등 향후 사우디 내 추가적인 수처리 사업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사우디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중동 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지난해 1,246억 원을 투입해 청주 공장 부지 내 연산 40만 개 규모의 아로멤브레인 공장을 증설하고 아로멤브레인 사업을 향후 5년 내 2배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전 세계에서 담수화하는 물의 양은 하루 510만 톤으로 연간 18억 6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하루 물 사용량 110리터 기준 약 4,600만 명 이상이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아로멤브레인 사업 담당 상무는 알코라F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수처리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사우디와 중동 시장을 적극 공략해 아로멤브레인 선두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파월 의장 2% 물가 확신까지 더 오래 걸릴 듯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일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을 웃돌았다며 2%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0%로 동결한 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 금리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만큼 긴축적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증거들은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화이자 백신 특수 후 침체에서 벗어나 기대 넘는 실적 거둬입니다. 화이자는 1분기에 매출 148억 8천만 달러, 20조 6,700억 원, 주당 조정이익 82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의 컨센서스는
매출 138억 7천만 달러, 이익 51센트로 2를 넘어섰습니다. 올 회계연도의 예상 조정순익 전망치도 종전 2.05부터 2.25달러에서 2.15부터 2.3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매출은 이전 매출 전망인 585억 달러부터 615억 달러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비드 백신과 코비드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요가 줄면서 지난 1년간 주가가 40%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연간 전망치를 대폭 줄이고 재고 상각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또 새로운 호흡기 백신인 RSV 주사제가 큰 반향을 얻지 못한 데다 체중감 양약이 임상시험 결과 상용화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 매도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 430억 달러, 59조 원의 시젠을 인수해 암치료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컨센서스 상회 메모리 판가 상승 효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지난 24년 1분기 메모리 판가가 상승하고 낸드마저 흑자를 내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잠정 실적으로 발표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24년 1분기 매출액은 71.9조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6.6조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 5.2조 원에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디램은 제너레이티브, AI양 DDR와 스토리지 수요 확대 ASP 상승 속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 수요가 대응하였습니다. NAND는 고용량 SSD 중심으로 출하가 집중되며 두 제품 모두 가파른 ASP 상승과 이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 약 2조 원 미만의 환입 효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4년 2분기 매출액은 72.5조 원, 영업이익 8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분기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TV 사업부는 스포츠 이벤트와 프리미엄 제품 확대를 기대하며 꾸준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95,000원 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견조한 고부가 수요에 따라 산업 내 플레이어들의 HBM, DDR5 선단 공정의 집중 현상으로 하반기 일반 DRAM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상대적 소외주, 리레이팅 기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1% 상승한 7,399억 원, 영업이익은 48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6.3% 하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411억 원을 16.8%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 사업 부문이 성장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KF-21 체계 개발, 수리온 4차 양산, 3대 납품, 상륙 공격해, 소해일기 등 체계 개발 사업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도 폴란드, 이라크 수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는 기존 58,000원에서 62,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실적은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하는데요. 연간으로도 성장이 명확한 이유는 먼저 완제기 수출 부문에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고정익의 매출 인식 증가 효과 때문입니다. 폴란드건의 경우 올해 전체 매출 인식될 규모는 3,200억 원 수준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인식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빠르면 2분기에 매출 인식으로 회계 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2024년 700억 원, 2025년 2,100억 원, 2026년 3,000억 원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체부품 사업부의 경우에도 기존에 기록하던 매출액인 1조 원까지 2025년까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5월 2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